네, 안녕하세요. 판메리랩에서 MCAT 메인 튜터를 맡고 있는 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MCAT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어째서 이제 메디컬 스쿨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MCAT 시험의 고득점이 많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제 대해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MCAT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내 메디컬 스쿨을 진학을 원하는 분들은 모두 걸쳐가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원 시험 중 GRE, MCAT, DAT 그리고 PCAT 모두 포함해서 가장 어렵다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LSAT까지 시험 포함해서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MCAT 시험이 어째서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이제 MCAT의 섹션별 특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MCAT의 섹션별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MCAT에는 총 4가지 섹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Chemical and Physical Foundation of Biological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다루는 것들은 General Chemistry, 그리고 Organic Chemistry, 그리고 Biochemistry, 그리고 Physics, 이 바이올로지까지 포함을 해서 즉 MCAT에서 보는 시험에는 하나의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최소한 3, 4, 5가지의 이제 different subject의 각기 다른 영역이 전부 다 혼합된 형태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publish 된 논문을 발췌해가지고 그 논문 가운데서 나오는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그 메디신의 역할 아니면 특정한 엔자임의 역할에 대해서 써 있는 논문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얘기하는 어떤 엔자임의 펑션, 메커니즘 그리고 어떤 메디신의 펑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리딩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때문에 MCAT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Chemical and Physical Foundation of Biological System에서 저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은 Biological and Biochemical Foundation of Living System에서는 좀 더 Biology 그리고 Chemistry, Biochemistry 그리고 오가닉 케미스트리가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것도 많은데 그것보다 좀 더 바이오와 바이오캠 그리고 케미스트리에 중점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Psychological Sociology 그리고 Biological Function of Behavior, 이 부분은 실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바뀐 MCAT에서부터 포함이 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Psychology 그리고 Sociology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휴머니티 간단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말 그대로 소셜 스터디즈에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서 논문들이 나오고 이 소시올로지의 텀들과 사이콜로지, 소시올로지, 휴머니티 그리고 바이올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이올로지컬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즉 사회과학적 소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시험을 하는데요. 사이콜로지, 소시올로지, 바이올로지컬 펑션이 왜 들어가게 되었냐, 이 부분은 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MCAT을 보고 그리고 메디컬 스쿨에 입학을 해서 나중에 USMLE까지 치고 실제로 의사로서 닥터로서 피지션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실은 컴퓨터 또는 어떤 특정한 사물과 일을 하거나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람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이션츠와 대화를 하고 페이션츠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의 어떠한 특정 그리고 사이콜로지컬 그들의 심리학적 어떤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질적인 필드에서 그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러 얘기를 하게 된 부분이 여기에 CARS, Critical Analyzing 그리고 Reasoning Skill에 대해서 얘기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CARS 부분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MCAT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얘기를 들 수가 있어요. MCAT에서 우리가 CARS 부분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는 이유는 실은 이 CARS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토플 또는 SAT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영어 시험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 거예요. 그죠? 근데 토플은 말 그대로 영어 시험이어가지고 여러분이 단어를 많이 외우고 phrase들에 익숙하고 말 그대로 영어를 쓰면 익숙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고, SAT는 토플에 비해서 좀 더 여러분의 사고 능력을 시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단어, 어휘 그리고 문장 구성 능력이 많이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칼스는 우리가 MCAT에서 보는 칼스는 그 이상의 어떠한 영어 시험을 얘기를 해요. 이 칼스에서 특징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전혀 생소한 어휘와 생소한 단어들로 나눈 패시지를 봤었을 때 그 와중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글로 쓰여진 정보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릴 수 있고 완전 처음 보는 새로운 것들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조합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MCAT이라는 시험에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핵심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떤 어휘들과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말로 낱말들이 이제 단어들이 어떤 문장들이 구성되어서 여러분한테 제시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추려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MCAT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미국이라는 땅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나라이고 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올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 그 사람들이 쓴 언어,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와 문장 그리고 그 언어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어떤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짚어낼 수 있는가를 이 핵심적인 사고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MCAT 가운데서 여러분의 앞으로 의대 진학 가능성과 의대에서의 성공적인 수학 가능성, 말 그대로 학업 지속 가능성, 그리고 완료 가능성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MCAT의 각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공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MCAT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각 섹션에서 그리고 MCAT이라는 시험의 코어 핵심적으로 MCAT이 여러분한테 학생으로서 원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인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천천히 대학교 1학년 실은 MCAT이라는 시험의 가장 이상적인 전체적 공부 방법과 학부에서 공부 시작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대학교 3학년에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MCAT이라는 시험은 여러분이 이제 1년에 칠 수 있는 시험이 9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1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칠 수 있는 시험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MCAT이라는 시험을 대학교 3학년까지 내에서 마무리를 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대학교 4학년으로 올라갔었을 때 시니어 이어에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메디컬 스쿨을 찾고 그 메디컬 스쿨에 이제 어플라잉 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클리니컬 레코드나 아니면은 쉐도잉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또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즈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MCAT의 이상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입시는 실은 대학교 입학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시는 MCAT을 보는 시점인 대학교 3학년에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MCAT이라는 시험에서 532점 만점의 시험에서 각 항목이 이제 132점으로 되어 있고 이 132점의 각 항목들을 만점을 받는다고 했을 때 528점, 532점이 아니라요. 528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실은 520점 이상을 받는다? 굉장히 여러분들 시민권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프레스티지어스한 메디컬 스쿨에 어플라이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510점, 515점 이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제 메디컬 스쿨을 어플라이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MCAT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MCAT의 스코어링 가이드라인은 MCAT이 그렇다면 어떻게 528점 만점 가운데 여러분의 점수를 측정하느냐? 절대적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MCAT은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 보는 모든 그리고 그 연도에 이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메디컬 스쿨 어플리컨트 즉 메디컬 스쿨을 희망하는 미국인도 있겠죠. 미국 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응시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여러분의 학업 수준이 1년 동안에 그 시험을 본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 가운데서 몇 퍼센타일의
속하는지, 상위 몇 프로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1% 가운데 1%, 0.1%에 속한다. 그럴 경우 528점 만점에 528점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 각각에 속한 퍼센타일대로 이것에 대한 점수가 518점 만점 가운데 몇 점인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 판메리랩에서의 MCAT 티칭 프로그램은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우선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과 또 레딧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익숙하다라고 할 경우에 MCAT을 공부하는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배워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판메리랩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우선 MCAT을 주관하는 AMC에서 나오는 프랙티스 테스트들과 프랙티스 매티리얼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인강을 제작을 하고 이 인강 가운데서 프랙티스 테스트들에서 물어보는 개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차트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차트는 각각의 영역들을 포함을 하고 있겠죠. Organic Chemistry, Biochemistry, General Chemistry, Biology, 아니면 Physiology 이 각각의 서브젝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프랙티스 테스트들을 풀어봄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내고 그 밝혀낸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튜터링과 또 인터넷 강의 소스들을 활용을 하여서 보충하고 또 다시금 커버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MCAT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티칭 프로그램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CAT의 공부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 방법은 그리고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것들은 우선 첫 번째로 이 MCAT을 공부함과 미국의 메디컬 스쿨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게 대부분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들과 레딧 아니면 지식인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들을 수 있는 충고의 가장 많은 비율들은 90%는 인터내셔널 스쿨들은 안 된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안 된다.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자라나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학생들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텐데 그리고 MCAT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서 고득점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대학교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느 학생도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서 메디컬 스쿨을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각 학교에서 또는 AP, IB 같은 과정 가운데서 5점, 7점 아니면은 A 플러스를 받고 또는 A 이상의 성적을 받고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MCAT 수업에 대한 소개와 MCAT 튜터링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